네, 두 번째입니다. 이태원 참사입니다.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고화를 불문하고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일주일 전 경찰의 안일했던 대응이 속속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치안 총책임자인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죠. 당일 행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당시 윤 청장은 지인들과 충북 제천을 찾았고요. 월악산 등반 후 캠핑장에서 잠이 들어서 사고 보고 연락을 처음에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날이 바뀌고 참사 발생 2시간이 나서야 상황을 인지했다는 건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네, 아직 뭐 청장하고 계시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희근 청장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알고 봤더니 현장의 대응은 정말 현장 경찰관들은 목이 터져라고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구해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 속속 밝혀졌거든요. 문제는 지휘부에서 그 어느 한 곳도 정상적으로 굴러간 지휘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용산경찰서장, 그다음 112 센터장,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바로 최성화에 있는 경찰청장까지. 네. 왜냐하면 윤희근 청장이 지금 취임한 지가 한 3개월 남짓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건 기자를 해보면요, 보통 경찰청장들은 거의 퇴근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청장은 이 경찰청 옆에 관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상황을 챙기라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서장들 같은 경우는 거의 침대를 그냥 자기 사무실에 침대 놓고 살고 하거든요.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 시내에서 지금 그날 당일만 하더라도 15건의 시위가 벌어졌어요. 예. 수만 명이 결집을 했고 헬로윈이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또 비상 상황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윤희근 청장, 이 전국적인 상황을 총괄한 윤희근 청장은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 자, 좋습니다. 네. 뭐 캠핑 갈 수도 있고 시설 좋은데 문제는 연락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예. 기자들도 말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휴가를 가더라도 반드시 비상연락망을 만들고 합니다. 편집국장이나 이런 뭐 보도국장들 같은 경우도 어디 가게 되면 반드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윤 청장이 어디 가면서 전혀 연락이 안 됐다는 게 바로 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동선이 있으면서 어디에 상황이 있는지, 왜냐하면 윤 청장한테는 보좌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1선, 2선, 만약에 이 휴대전화가 안 될 경우에 두 번째 누구한테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확보된 상황에서 본인이 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알고 보니까 대통령보다도 늦게 알고 네. 이미 TV를 통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새벽에 알고 뒤늦게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놓고 국민들 앞에서는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 이야기한 그것 자체는 저는 정말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 네. 그래픽 좀 다시 한번 보시죠. 이현정 의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경찰의 수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날 밤 11시에 충북 제천의 캠핑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네. 저 시간은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45분이 지난 시점. 그 시간에 경찰의 수장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막 했는데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윤희근 청장이 첫 회의를 소집한 시간은 다음 날 새벽 2시 반. 사고 발생 4시간 15분이나 지나서야 경찰의 수뇌부 회의가 소집된 것이죠. 그러면 장 이사장님, 이거는 뭐 지금 저 시간대별로 하나하나 모든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경찰이라는 조직의 총체적 무능, 총체적 시스템 붕괴를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가장 큰 책임은 현장에서 대응도 느리고 보고도 느리고 그 이후에 지금 정황으로 보면 허위 보고로 면피까지 하려고 한 것 같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있겠죠. 하지만 김강호 서울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이 같은 일선 경찰 또 일선 총경급 지휘관들의 기강 해이나 무능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뭐 기자 생활은 안 해봤습니다만 선거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기간 내내 이 주요 참모들은요. 소위 말하는 목욕탕 들어갈 때도 핸드폰 비닐에 싸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어떤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요. 네. 이게 결코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 준비하는 참모들도 목욕탕 사우나 갈 때 언제 후보님 전화 올지 몰라서 비닐에 핸드폰 싸서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 그리고 그 서울지방청장이 이 전화를 제때제때 못 받아서 몇 번 부재중이 쌓이고 나서야 콜백을 하고 또 잠을 자다가 뒤늦게 확인해서 서울로 올라온다? 아무리 휴가 중이었다 해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네.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임재 전 서장이나 유미진 전 총경뿐만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일선에서 고생하는 정말 경찰관분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휘부의 어떤 무능과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이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